18번에 나와 있는 거는 분실물 발견 시 연락을 부탁하기 위해서 쓴 글이야. 그러니까 목적에 관련된 부분이었지. 문제점이 아마 분실물이 있었던 것 같네. Dear Boat Tour Manager이라는 보트 투어 관리자에게 또는 담당자에게 3월 15일에 나의 가족은 was on 뭐뭐에 있었대. One of your glass bottom boat tours이라고 하는 이 뒤에 나와 있었던 glass bottom tours 중에 하나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 tours라고 하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쓰면 된다. So when we returned to our hotel, 우리가 호텔로 돌아왔을 때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That I left behind my cell phone case라고 하는 내가 나의 휴대폰 케이스를 뒤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부분이 바로 문제점이 되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고, 문법적으로 조금 따져보면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도 있고 얘는 자동사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가 필요 없이 그냥 돌아오다라는 의미로 쓰면 되겠고, 그리고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돌려주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return이라는 단어 뒤에 to를 빼버리면 우리의 호텔을 돌려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하지. 그래서 뒤에서는 여기에 to를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과거 시간이기 때문에 ed, 그리고 자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pp를 쓸 수가 없어. 뒤로 가보면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discovered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나와 있고 그 명사 자리가 됐지. 그 명사 성질로서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 가니까 접속사로서 that을 썼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고, left behind라는 거에서 이 left를 왜 체크를 했냐면 우리가 lea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얘는 남겨두다지 목적어를 하나 쓰고 뒤에라고 하는 behind라는 요 부사를 하나 이렇게 쓸 수 있거든. behind는 부사니까 요게 A라는 목적어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단순하게 보게 되면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비동사 pp를 써야겠네. 안 된다는 거야. 뒤에 나와 있는 이 my cell phone case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는 능동으로 쓰였고 형태는 과거형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 The case must have fallen off my lap and onto the floor.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 보겠을 때는 그 케이스가 무릎에서 떨어져서 바닥으로, 그러니까 무릎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게 must라고 하는 이런 조동사를 쓰고 뒤쪽에다가 have plus pp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과거의 추측을 나타낸다 라고 봐.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과거가 되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fall이라는 단어는 자동사야. 그냥 단순히 떨어지다. 그래서 have been fallen 안 돼. have been fallen 안 된다. 지금 말로 설명했지만 다 써놔야 돼. been fallen x 이런 것까지. 떨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의 무릎에서. 그리고 어디로? 바닥으로. 언제? When I took it off my phone. take off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륙하다라는 의미로 좀 많이 쓰이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끊어줘야 돼. 그것을 take, 가져갔지. off my phone, 나의 그 phone에서. 그럼 여기는 분리의 개념이니까 내가 그 케이스를,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휴대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 휴대폰 케이스를 이 휴대폰에서 분리시켰을 때라는 의미야. 여기 나와 있는 take off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키다, 떼어내다 정도로 보면 된다. 이 휴대폰에서 케이스를 분리시켰을 때, 근데 뭐 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것을 똑같이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폰 케이스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이 케이스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기 위해서 휴대폰에서 분리시켰을 때 무릎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I would like ask you.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이 문장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조금 준비하자라고 해서 표시를 한 거다. would like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다. ask는 요청하다지. ask 목적어
투동사 원형의 구조가 될 수 있어서 to check 된 거야. 당신이 체크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뭐를? If it is on your boat. 그것이 당신의 보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에 if라고 하는 것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접속사로 쓰이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보트에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if라고 하는 요 말을 쓴 거야.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쓰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여기 if라고 하는 거는 의미상으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거에서 whether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쓸 수 있어. whether는 쓰임이 좀 자유로워. 뭐 주어 자리에도 쓰이고 전치사 뒤에도 쓰이고 타동사 뒤에도 쓰이는데 if는 타동사 뒤에만 쓴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가장 편해. 그래서 보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뒤쪽에 is color 그 케이스의 색은 검은색이고 그리고 그것은 has my name on the inside 안쪽에 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쪽에 제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If we find the case 그 케이스를 찾는다면 I would appreciate it. 그것을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적인 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 appreciate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 그래서 appreciate it 하면은 하나의 표현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요 정도 의미. 만약에 그 케이스를 찾는다면 고맙겠습니다. 뭐 한다면 if you would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게 된다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if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번 나오니까 한글로 해석할 때 말이 조금 꼬이게 되지. 뒤쪽에 나와 있는 if하고 앞에 있는 if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개념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해준다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그런 그 케이스를 발견하게 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게 되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지. 여기에 let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동사. 우리가 사역동사를 쓰면 목적어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나 pp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건데 여기서는 let me know 내가 알게끔 하다라는 능동의 의미로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문제점 휴대폰 케이스를 놓고 온 것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 19번에 나와 있는 거는 맨 뒤에 심경 변화에 관련된 것.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흥분되고 즐거웠다가 나중에는 실망하게 된다. 보통은 심경 변화가 생기는 것들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지. 토요일 날 아침에 어느 토요일 아침에 매튜의 엄마가 매튜에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뒤의 내용이라고 말했어. She was going to take him to the park. 엄마가 매튜를 뒤에 공원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네. tell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글씨를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봅시다. tell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tell 다음에는 목적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A에게 B를 말하다 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고 참고적인 내용으로 조금 보려면 te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목적어로 쓴 다음에 투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매튜라고 하는 요 지금 하나의 목적어가 나오고 대절이 또 하나의 목적어가 나와 있지. 그럼 여기는 명사 성질이 될 수 있고 뒷문장을 보니까 부족함 없이 잘 쓰여 있어. 이럴 때에는 접속사 that을 쓴다라고 하는 것. A big smile came across his face라고 하는 커다란 미소가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미소 짓게 되었다, 즉 미소가 얼굴에 그려졌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그냥 그는 얼굴에 큰 미소를 띠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약간 의역하면 되겠네. As he loved to play outside 라는 여기 as는 뭐뭐이기 때문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뒤쪽으로 가면 되면 그는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He ate his breakfast
아침을 먹었고 그리고 got dressed quickly 빠르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so they could go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씩 좀 보자. love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들 또는 싫어하다 또는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들은 뒤에 ing를 쓰거나 또는 투동사 원형을 썼을 때 크게 무리 없이 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love라고 하는 단어 뒤에 지금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썼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구조에서 여기에 to play를 playing을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뒤에 보면 get dressed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ge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상태가 되다라고 해서 뒤에 형용사 단어를 뒤에다 이렇게 붙일 수 있다. 그래서 dressed라고 하는 것은 원래 dress가 옷을 차려 입히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그래서 옷을 차려 입은이라고 할 때는 ed를 이렇게 써야 돼. ing는 안 된다. 그리고 옷을 차려 입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부사가 꾸며주게 된 거였고, so라고 하는 거는 보통 so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는데 요 that이 생략이 많이 돼. 그래서 의미가 크게는 두 가지야. 그래서라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나타내면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서가 낫겠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빨리 먹고 빨리 옷 차려 입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야. 이유는 빨리 갈 수 있도록 엄마하고 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When they got to the park, 그들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Matthew는 ran all the way over to the swing set이라고 하는 swing set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all the way라고 하는 거는 way가 길이지. 길이 이만큼 있는데 그 모든 길을 이 느낌이 이거야. 지금 말하는 것처럼 all the way 저 멀리까지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게 all the way라고 하는 표현이야. 잠깐 좀 지우고.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매튜는 달려갔지. 어디로? 그네로 달려간 거야.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그네로 갔어. 저 멀리 있는 건너편에 그네로 뛰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네로 곱장 또는 뛰어갔다. 요 정도의 해석으로 가면 큰 무리가 없어. g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여기도 한번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쓰인 거냐면 get이라는 단어가 전치사 to를 쓰고 뒤에 명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명사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이렇게 쓰인다는 것. That was his favorite thing. 그것은 여기에 that은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요 그네를 얘기하겠지. 그네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것. At the park. 공원에서 할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투동사 원형의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지. 하지만 the swings, 그네는 were all being used. 모두 다 being used,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또는 다른 아이들이 그 그네를 다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지. 여기 나와 있었던 being used라고 하는 요 단어는 occupied라고 하는 요 단어로 쓰는 것도 괜찮아. The swings were all occupied. 이렇게 being이라고 하는 걸 굳이 쓸 필요 없이 여기 occupied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being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쓰는 게 맞아. 지금 비동사 PP 형태로 그냥 were all used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냐면 use라는 게 타동사지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써야겠지. 그러면은 being이라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의미가 좀 달라진다. 그네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용을 했냐 말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내용만 알려주는 거야. 여기에 being을 쓰게 되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중이라서 내가 이 그네를 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여긴 being을 꼭 써야 돼. 이건 being을 꼭 써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달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occupy라고 하는 것이 점령하다라고 하는 거지. 요 were occupied라고 하는 것은 occupied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서 그네가 지금 occupied라는 점령된 상태에 있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being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His mother explained. 그의 엄마는 설명했어. 어떤 내용을 설명했냐면 that he could use the slide. 미끄럼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 언제까지? 그네가 became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지. unoccupied에서 요거를 좀 응용하면 unavailable 요런 의미로 써도 available 이렇게 그래도 같은 말이 되겠지.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네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미끄럼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타동사로 쓰이고 뒤에 about과 같은 요런 단어를 쓰면은 안 돼. 이런 건 안 된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완전한 문장이라서 접수사 됐었고 but it was broken. 하지만 그것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처음에는 좋은 내용이었다가 뒤에는 안 좋은 내용들. 갑자기 his mother got a phone call. 엄마가 전화를 받게 됐어. 그리고 she told Matthew. 엄마는 매튜에게 말을 했지. 지금 구절 보니까 mother told Matthew that. told Matthew 다음에 여기에 that이 생략돼 있는 거야. 접수사 that. They had to leave. 그들이 떠나야 된다고. His heart sank.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거. 실망했다는 표현이지. 그래서 어휘적인 거를 주황색으로 좀 봤고 문법적인 거 밑줄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거는 서술형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6번은 주장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냐면 회의에서 다룰 사항은 미리 작성해서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글쓴이의 주장이야. Meetings, 회의라고 하는 것은 encourage는 장려하다, 촉진하다 정도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그리고 can give,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뭐를?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give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you라는 목적어 하나, 그 다음에 ideas라고 하는 목적어 하나.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면 that you may never have thought of까지. think of는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의미야.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좀 했었는데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뒤쪽에 have plus pp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는 과거의 추측이다라고 했어. 과거에 대한 추측. 그럼 may는 뭐뭐일지 모른다. 뒤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연결시켜보면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never가 붙었으니까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on your own, on one's own 하면 스스로야.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 근데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꼭 may have pp를 써야 되느냐?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용을 봐봐. 여러분이 혼자서는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회의를 갖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라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봐서 사실적인 의미로 여러분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may라는 단어 그 다음에 never 쓰고 뒤에다가 그냥 think of를 써도 문맥상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썼느냐라고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의도한 거는 회의를 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여러분이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이제 회의를 하면서 알 수 있어라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내가 알려준 may never think of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회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라고 표현한 거야. 이거는 의도한 바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써도 전체 문맥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다. 하지만 on average 평균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1/3 of meeting time이라고 하는 지금 나와 있는 대략 이 3분의 1 여기 나와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consider A to B. 자, 요건 이렇게 하나 정리해도 괜찮아. consider 보통 consider A, B의 구조를 이렇게 많이 쓰거든. A를 B로 여기다 정도의 의미. 글자가 이쁘지 않으니까 하나 좀 봅시다. 또 consid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들을 보면
consider A 쓰고 B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는데 앞에 요 B 앞에 to B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생략하느냐? 그건 아니야. 이거 약간 좀 고급 용법으로 좀 가야 되는데 명사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좀 쓰는 경우도 아니 뭐 그거 보지 말자. 너 헷갈릴 것 같아. 그냥 to B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단순하게. 그래서 요 B에 관련된 요 단어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nsider 쓰고 이렇게 하나가 끊어지는 거야.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깁니다. A를 B로 여기다야. 의미는 A를 B로 여기다. 또 이것만 써놓고 의미 몰라가지고 나중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 써놔야 돼. 필기는 항상 꼼꼼하게 뭐든지. 그래서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깁니다. 뭐를? 이것을. 그럼 이게 뭐야? 대략 3분의 1의 회의 시간. 여기 about은 대략이라는 거고 정확한 수치가 아닌 대략적인 걸 나타내는 거지. 1/3는 3분의 1이야. 뒤에 회의 시간의 3분의 1.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뒤로 가면 돼. 대략 3분의 1의 회의 시간이 to be unproductive. 비생산적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회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이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회의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회의의 3분의 1 정도는 비생산적이야. 뭐 선생님도 회의를 많이 하지만 잡다한 얘기들 많이 해. 하지만 you can make your meetings more productive. 자,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부분을 지금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여기서 해결을 해줄 거야. So you can make your meetings. 여러분의 회의를 만들 수 있대. 어떻게? 좀 더 생산적으로. 또 어떻게? 좀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대. 방법은 by preparing well. 잘 준비를 함으로써. in advance. 미리 준비를 잘 함으로써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우선 이게 make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일반적으로 make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타동사니까 그 뒤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productive하고 usefu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ly를 붙여서 부사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럼 미리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You should create a list of items. 여러분은 어떤 항목의 항목들이 있는 목록을 만들어야만 돼. To be discussed. 여기 나와 있는 게 앞에 걸 꾸며주고 있고, to be discussed라고 하는 것은 discuss라고 하는 단어가 논의하다지. 이 뒤에 또 about 쓰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돼. discu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동사야.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수동의 구조로 앞에 있는 명사로 꾸며주는 거야. 논의되어져야만 하는 항목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share. 앞에 있는 create 이렇게 병렬이야. share your list. 그리고 share는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여러분의 목록을 공유해야 됩니다. 누구랑? 다른 참가자들하고 공유해야 돼. 언제? 회의 전에.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서 회의 전에 공유를 해야 돼. 그래야지 시간 절약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it이라고 하는 건 앞문장을 얘기해. 이것은 allows them.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여기 참가자들, 다른 참가자들, 이게 다른 참가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를? what to expect.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예상해야 될지, 당신의 어떤 회의에서. 또 prepare to participate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여기에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게 해주겠지. 그럼 여기에 to는 생략 가능하고 참여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 여기에 to know, 여기에 to prepare 병렬 구조 되는 거고, 의문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은 하나의 어구처럼 명사성들이 좀 있어. 그리고 여기는 약간 응용을 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지. 콤마 i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침표 it, 콤마를 쓰고 which를 써도 괜찮은 부분이야. 그럼 콤마 which를 쓰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갈 때 which랑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거든. 앞 내용이 하나니까 단수로서 allow 다 연결이 괜찮아.
그래서 주장은 회의에서 다룰 사항을 미리 작성해서 공유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잘 함으로써 회의 자체를 좀 더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번에 나와 있는 것은 마지막 문장쯤에 있었던 put the glass down이라고 하는 요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였어. 그래서 let go of stress in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스트레스를 놓아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밑줄 친 부분의 의미였다라는 거였고, 봅시다. 심리학 교수가 raised a glass of water. raise라고 하는 것은 올리다라는 타동사지. 뒤쪽에 나와 있었던 어떤 물 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중학교 방식인데 뭐 rose라고 하는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rise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형으로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야. rise, 여기 rise라고 하는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물 한 잔을 들어 올렸어. 뭐 하면서? while teaching, 가르치는 도중에. 이렇게 보면 된다. while ing는 하나의 어구처럼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도중에 정도. Stress Management Principles라고 하는 스트레스 관리 원리를, 스트레스 관리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도중에. 누구에게 가르치는데? To her students, 그녀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도중에 이 물 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ask them,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and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병렬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여기에서 여기 raised라고 하는 단어하고 asked라는 거, 뭐라고 물어봤냐면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이라는, 내가 들고 있는 물 한 잔이, 여기는 that이나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겠지. 얼마나 무거운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 자,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자. teach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에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동사 뒤에 목적어를 두 개 가질 때,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 이렇게 가질 때 이게 뭐 사형식인지 삼형식인지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그런 걸 따지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뭐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구조가 된다면 명사를 나란히 배치시키고, 그리고 무엇을 뭐뭐에게라고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에 전치사 하나 쓰고, to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치사로 좀 쓸게. 이건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야. 전치사를 쓰고 동사 당연히 들어가겠고, 목적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부분. 그러니까 뭐뭐를 먼저 쓰면 뭐뭐에게는 전치사를 쓴다. 여기도 뭐뭐를 먼저 썼지 전치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 뭐뭐에게를 먼저 쓰면 달라지겠지. 무슨 말이냐면 while teaching her students, 다음에 stress management principles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야. 그때는 to를 쓸 필요 없는 거고. how라고 하는 거 단어 뒤에는, 요 how는 뒤쪽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heavily라고 하는 거는 쓸 수가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결정하냐면 뒤에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 뒤에 있는 동사가, 요 동사가 비동사이거나 또는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잘 어울리는 동사 이렇게 보면 되겠고, 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동사, 이럴 때는 부사를 쓴다는 거야. 여기는 how heavy야, how heavily 아니고. 자, 심리학 교수가 어떤 수업에서 물 한 잔 들어 올리면서 물어봤어. 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물 한 잔은 얼마나 무거울 것 같냐? 라고 했더니만 학생들이 shouted out, 소리쳤지. various answers, 다양한 답을 소리쳤어. 그래서 교수가 답했어. The absolute weight of this glass, 이 유리잔의 무게, 이 물 한 잔의 유리잔 물 한 잔의 절대적인 이 무게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뒤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doesn't matter에서 이 matter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자동사야. 자동사. 그래서 이 유리잔의 절대적인 무게는, 그러니까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bsolut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정해져 있는 무게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물이 요만큼 담겨져 있어. 그럼 얘는 500g이야 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무게가
정해지겠지.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가르치는 사람이야? 심리학 교수야. 그러면 이러한 절대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absolute weight란 말을 쓴 거야. 이런 단어를 쓴 이유들이 다 있다. It depends on how long I hold it. 그것은 뒤에 거에 달려있지. 뭐에 달려있어?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 잔을 들고 있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 결국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심리적인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How long I hold it. long이라는 단어가 여기 부사로도 쓰인다. If I hold it for a minute, 내가 1분 동안 그거를 들고 있다면 it's quite light, 굉장히 가볍겠지. 하지만 if I hold it for a day, 하루 종일 straight라고 하는 것은 이게 straight가 직선이지. 직선인데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가는 거니까 곧장이라는 것도 있고 쉬지 않고 가는 거야. 계속해서라는 의미도 있어 이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it will cause severe pain in my arm. 나의 팔에 아주 심한 고통을 야기시키겠지. 그리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drop the glass to the floor.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들 거야. 자, 여기에 straight라고 하는 거는 부사야. 부사로 쓰인 거고. 자, 이쪽만 잘 설명을 좀 해주면 될 것 같다. 우리가 분사구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이 분사구문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잠깐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연설명이고 부연설명을 쓸 때 이 분사를 이용한 어구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먼저 생각을 해. 그러면 왜 부연설명을 쓸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부연설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쓰는 거잖아. 그러면 그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돼. 자, 보자. 여기에 if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접속사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완전히 끝냈고 뒤쪽도 보니까 cause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주어도 있고 뒤에 목적어도 있고 그럼 완전한 문장으로 모두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부연 설명이 들어갈 자리가 된 거고 그럼 여기 이제 분사를 이용한 어구를 만들면 되는 거지. forc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는 거야? force 쓰고 목적어 쓰고 뒤에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게 돼. 그래서 목적어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정도로 보면 된다. 이걸 뭐 보통 강요하다 이런 말을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콤마 ing라고 하는 구조로 봤을 때는 요거를 해석할 때는 동시로 이루한다라는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두 번째로 그리고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2번 해석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리고라고 했겠지. 그리고 이것은 forcing me to drop the glass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문장들이 사실 어떤 식으로 좀 바뀌냐면 분사 구문은 부연 설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부연 설명을 쓸 때 이 부분을 콤마 쓰고 which forces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심각한 고통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고 이 심각한 고통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물건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콤마 which force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콤마 하나 쓰고 and it forces 이렇게 써도 같은 구조가 되는 거야. 이건 원리만 보면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을 시킬 수 있고 접속사를 써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대명사로 쓰고 또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the weight of the glass, 각각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짧게 들고 있는 경우와 길게 들고 있는 경우 the weight of the glass, 그 유리잔의 무게는 is the same,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게는 똑같은 거였지. 하지만 the longer I hold it, the heavier it feels to me. 그것을 내가 더 오랫동안 들고 있을수록 그것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어구가 보통 이제 학교 서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들이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고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쓰이고 또다시 있고 더 플러스 비교급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 요 구조에서 한번 문법을 보도록 할게.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은 표현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요 표현 때문에 쓴 건데 우리가 보는 요게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얘도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이고 실제로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 아니야. 원래는 요 동사 뒤에 있었던 것들이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비교급에 나와 있는 거는 동사와 연결해서 좀 보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hold 가지고 있어. 들고 있는 거야. 얼만큼 오랫동안 부사를 쓰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거야. 느낀데 뭘 느낄 거야? feel이란 단어 다음에는 형용사를 쓰겠지? 형용사를 쓴 거야. 이렇게 해서 동사가 결정을 좀 해준다. 그럼 해석을 할 때는 얘가 그냥 뒤에 있다라고 보면 돼. 나는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그것은 나에게 느껴집니다. 더 무겁게. 그래서 말을 붙이면 그것을 더 오랫동안 들고 있을수록 나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 자, 계속 가보자. As the class nodded라고 하는 학급에 있는 학생들 전부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 Their heads 그들의 고개를 끄덕거렸어. In agreement 동의하면서. agreement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봤을 때 같이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인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거에 동참했다라는 거지. She continued.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했습니다. Your stress in life are like this glass of water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너희들의 삶에서의 스트레스도 여기 are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문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자, 얘를 이렇게 왜냐면 앞에 나와 있는 stresses라고 하는 얘가 지금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 life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걸 봐야겠지. 삶에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물 한 잔, 이 물 한 잔하고도 같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받게 되면은 금방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고 그렇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오랫동안 계속 받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still feel the weight of yesterday's stress 어제 스트레스의 무게를 계속 느끼게 된다면 it's a strong sign 그것은 아주 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 여기에 sign이라고 하는 것은 that하고 동격이야. It's time to put the glass down이라고 하는 유리잔을 내려놓을 시기다, 시간이다 라는 신호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여기에 that은 sign하고 동격이야. 이것도 문법적으로 조금 볼만한 것 같아. sign이라는 것하고 that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기 내용이 동격. It's time to 동사원형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받게 된다면 그러면 카톡이 오고 있군요.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을 시기가 되었다. 요거를 맨 마지막에서 언급하는 부분이었어. 22번의 중심 내용은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야.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Your emotions, 여러분의 감정은 deserve attention, 어떤 주의나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give you, 여러분에게 줍니다. 뭐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여기에 pieces of라고 하는 걸 쓴 거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셀 수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이것을 표현을 할 때 단순한 정보라는 것도 있겠지만 정보가 뭐 몇 개가 될 수 있겠지. 그럴 때는 piece of, a piece of information, 뭐 two pieces of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해서 piece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deserve attention이라고 하는 의미를 쓴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감정이 주의나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감정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써주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주니까. 지금 이 문장의 해석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여러분의 감정은 주의나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그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문장을 받아들여야 돼. 하지만 they can also sometimes 이게 they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감정들이 되겠지. 이 감정들은 또한 가끔 뭐일 수 있냐면 unreliable 믿을만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부정확한 그런 정보의 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왜냐하면 정보를 많이 줄 테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부정적인 걸로 흘러갈 거야. You may feel a certain way.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that does not mean 그것이 뒤에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여기에 mean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 그러한 감정들이 사실 또는 진실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겠지. 그럼 뭐가 생겼냐면 감정이 생겼지. 이모션이라는 것이 생겼지. 그럼 이 이모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라면 이 이모션이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러한 감정들이 사실적인 것을 반영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You may feel sad. 여러분이 이제 이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예시 사항이니까 for example이라고 하는 이런 연결어가 좀 들어갈 수 있겠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슬프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슬픈 감정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라고? Your friend is angry with you.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화났다고. 언제? 그 친구의 행동이 단순히 반영할 때 뭐를? She is having a bad day. 그 친구가 그냥 안 좋은 하루를 가지고 있다. 오늘 하루 일진이 좀 안 좋아. 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뭔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긴 했는데 이 감정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지. 자, 해석을 할 때 약간의 좀 테크닉을 좀 부려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앞쪽은 그나마 괜찮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인해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는 거야. 잘못된 결론. 어떤 결론이었냐면 친구가 화났다라고 하는 거. 언제? 여기에 when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해석하냐면 이 친구의 행동이 단순히 뒤에 것을 보여줄 때조차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으로 when을 좀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when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도 라고 하는 것. 그냥 친구의 행동은 단순하게 그냥 그 친구가 하루가 좋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의 when이 쓰였다는 거야. when이라고 하는 거 사전적으로 한번 짠 볼까? 양보의 의미로도 쓸 수 있는지 한번 좀 봅시다. 자, 사전을 쭉 한번 훑어보면 명사 나오고 접속사 나오는 부분까지 쭉 갔을 때 이거 한참 나가네. 뒤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거 여기는 크게 나와 있지 않네. 요 사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찾아봅시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 자, 사전으로 가보시고 when이라고 하는 걸 한번 쳐보시고 when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관계부사 빼고 접속사 뭐뭐 할 때가 일반적으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네. 이런 거. 그러니까 although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지. 자,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본 여기에서 본 거야. 이 친구의 행동이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when에 관련된 거는 although의 개념으로 보자는 거야. although. 그리고 뒤쪽에 reflect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여기에 conclude라고 하는 단어 전부 다 타동사인데 뒤쪽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다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수사 돼 있어서 You may feel depressed. 여러분이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는 또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feel sad and conclude, feel depressed and decide. 구조가 똑같지? 단어들을 조금씩 바꾼 거다.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결론을 짓냐. 여기 decide는 결정하다, 결론내다. You did poorly in an interview. 여러분이 인터뷰에서 참 형편없이 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언제조차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whe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did just fine 굉장히 잘 했을 때조차도
여러분이 했는데 굉장히 잘한 상태로 했어. 이게 fine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상태로 어떤 일을 했다.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을 때조차도 인터뷰에서 굉장히 못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야. feel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지. 형용사로서 depressed라는 단어 쓴 건데 여기에 ing하고 pp라고 하는 그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능동수동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데 그냥 이걸 하나의 단어로도 올 수 있는 거야. depressed, 우울한이라는 걸로 ed 형태는 여기는 그냥 단어 자체로 우울한 정도의 단어로 보면 돼. 그럼 depressing이라고 하는 이거는 단어 자체가 안 맞잖아. 그리고 우리가 또 사전을 또 찾아봐야 돼. 이런 것들은 봐봐. depressed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여기는 우울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지. 형용사로. 그럼 ing를 한번 보자. 우울하게 만든이라는 단어야. 그러면 지금 우울하게 만드는 건지 우울하게 된 건지라는 의미로 봤을 때에는 여기는 우울하게 된 게 맞겠지. ing가 아니라 ed로. 그래서 단어적인 걸로 봤을 때에도 의미가 ing는 안 맞고 ed가 맞다라는 것. depressed라는 단어가 우울하게 하다라는 타동사도 있는데 그때 목적 없으니까 ed로 썼다. 이렇게 봐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은 can mislead you. 여러분을 잘못 이끌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야. 뭐 하게 만드냐면 생각하게 만들어. 어떤 것들을 that are not supported by facts.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쪽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동사라고 하는 것을 쓰고 이렇게 좀 볼게. 동사를 쓰고 그 뒤에 목적어를 쓰고 into를 쓰고 뒤에 ing 구조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때 해석은 A를 동사해서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A가 뭐뭐 하도록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A라고 하는 거를 동사에서 into 요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을 잘못 이끌어서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mislead라고 하는 거. 이 mislead라고 하는 건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 속여서라는 말로 좀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돼.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mislead라고 하는 어감상 봤을 때 아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구나 라고 보고 그냥 잘못 뭐뭐하게 만들다 정도의 의미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었고 결국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이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표시를 좀 해놨어. 2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적인 이해를 형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 매일 아이들은 탐색하고 그리고 구성합니다. 뭐를 뒤에 관계를 뭐 사이에서 사물들 사이에서 저 어떤 물건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탐색하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해. 빈번히 자주 these relationships 이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how much or how many라고 하는 요 뒤에 나와 있는 of something은 공통으로 보면 되겠지. 어떤 것에 얼마나 많은 양 또는 어떤 것에 얼마나 많은 횟수가 많은 것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해. 여기 how much는 양적인 거고 how many는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에 쓰는 거지. 그래서 그게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셀 수 있는 어떤 개수에 관련된 건지 이런 두 가지를 모두 다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야. 여기 나와 있었던 내용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children count 아이들은 세는 것입니다. 그럼 앞쪽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주변에서 자기가 보고 또 만지고 노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을 거고 이러한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겠지.
뒤쪽에 나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냐면 얼마나 많은 양이나 얼마나 많은 개수가 존재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러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 세겠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아이들은 세는 것입니다. 쿠키 하나, 신발 두 개, 그리고 양초 세 개, 생일 케이크 위에는 양초 세 개, 그리고 샌드박스라고 하는 이 뭐라 그래야 돼? 모래 놀이통, 모래를 가지고 이게 노는 그 통이 있나 봐. 모래 놀이통에 네 명의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센다는 거야. 아이들은 그리고 비교를 해. 우선은 개수를 세, 그 다음에 비교를 해, 그 다음에 계산을 해.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요 세 가지가 지금 count라고 하는 것, compare, calculate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은 비교를 한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자면 which has more 어떤 게 더 많지? 어떤 게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which has fewer 또 어떤 게 더 적은 걸 가지고 있을까? will there be enough 충분하게 존재하고 있을까? 충분할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은 계산을 해. how many will fit 처음에는 상황을 보고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이 비교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비교한 것에 대해서 how many will fit 얼마나 많은 것이 잘 맞을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은 것이 알맞을까 fit은 뭐 잘 맞다 어울리다 이런 의미지. now 이제 얼마나 많은 것이 잘 맞는 걸까? 그러면 I have five. 내가 5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I need one more.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야. In all of these instances,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developing,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뭐를? 양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중요한 내용이지. 아이들은 reveal, 드러내고 또 investigate, 조사를 해. 수학적인 개념을 밝혀내고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거야. 뭘 통해서? 자신만의 활동과 경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 figuring out how many crackers to take at snack time. 간식 시간에 얼마나 많은 크래커 먹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크래커를 뭐 가질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 또는 sorting shells into piles라고 하는 조개 껍데기들을 어떤 무리로 여기 sorting 분류하는 거야. 분류하는 거와 같은 여기 나와 있던 부분에서 take는 그냥 가져가다라고 하면 되겠지. 간식 시간에 이제 크래커가 쭉 있을 건데 얼마나 많은 크래커를 가져가야 될까라고 이제 figure out 알아내는 것. 그리고 shell이라는 그 조개의 껍데기들이 쭉 있는데 요거를 이제 무리별로 이렇게 분류시키는 거야. 이런 거와 같은 활동이나 경험들이 있을 건데 자신들만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수학적인 개념을 알아낸다, 조사하고 밝혀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고 있고, such as라고 하는 것은 요게 뭐뭐와 같은이라는 걸로 이제 전치사 개념으로 주로 많이 좀 쓰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such as는 예를 들어서 보는 거잖아. 그럼 어떤 예가 되는 거야?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activities, experiences 이런 것에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명사에 대한 예라면 명사로 다시 받아가는 게 좋겠지. 그래서 ing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ing 이렇게 병렬이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how many crackers to take에서는 우리가 의문사 쓰고 뒤에 투동사 원형을 쓰는 구조를 많이 쓰지. 그래서 얼마나 뭐뭐 할지 어떻게 뭐뭐 할지 언제 뭐뭐 할지 근데 거기에 many crackers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붙은 거야. 왜냐면 how라는 단어가 정도를 나타내서 many와 같은 이런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 있지. 근데 이 형용사가 명사랑 붙어 있어. 그래서 하나로 보고 뒤에 투동사는 이렇게 붙었다고 보면 된다. 아이들이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찾아가고 만들어내는가 그거를 여기서 언급한 내용이었어. 4번은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들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하자. 자, 알고리즘을 인터넷에 좀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게 있어.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 문제가 있어. 다음 단계 뭐라고, 그 다음 단계 뭐라고, 다음 단계 뭐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 그럼 알고리즘을 조금 자세히 볼게. 글자를 좀 키우고.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이래. 넓게는 여기 별 필요 없고. 이거 보자. 넓게는 사람 손으로 해결하는 것, 컴퓨터로 해결하는 것, 수학적인 것, 비수학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들은 여기가 좀 설명이 잘 나와 있다. 명희가 이렇게 물었대. 이번 주 학원 숙제 다 했어? 라고 했더니만 영희는 다 했어 라고 대답해. 명희는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물어봤지만 이렇게 영희는 그 말 속에 수학 문제 풀어오기, 국어 글짓기, 영어 단어 외우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까지 다 이해할 수 있거든. 상황을 아니까. 하지만 컴퓨터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처리 내용과 처리 순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만 제대로 명령을 수행해.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는 무슨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파일들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명령의 내용과 순서, 처리 방법을 모아놓은 것. 이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의 계획 단계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요 정도까지 보고 이 지문을 봅시다. 이렇게 살짝 됐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건지. Only a generation or two ago라고 하는 한두 세대 전에는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이런 의미야. only니까 단지 한두 세대 전만 해도 그러니까 100년이나 한 200년 전만 해도 mentioning 여기는 주어 자리라서 ing로 붙였다. 단어 요 단어하고 뒷단어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격으로 보면 돼. 알고리즘이라는 이 단어는 would have drawn a blank from most people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blank라고 하는 것을 그렸었을 것 같습니다. blank라고 하는 거는 텅 빈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뭔가 텅 빈 것을 그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무런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draw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 그리다도 있고 끌어당기다, 끌어내다라는 거. 그러니까 blank라고 하는 것을 끌어낸다라는 말은 아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거다라는 걸로 would have pp처럼 조동사의 have plus pp 형태가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면 이때는 과거의 추측이야. 한두 세대 전을 보겠다라고 했잖아. 100년 또는 200년 전에 봤을 때 일이기 때문에 조동사 have pp를 썼고 draw라고 하는 것이 당기는 거, blank를 당긴다. 사람들에게서 blank를 당긴다. 사람들에게서 blank를 당기면 아무것도 없는 걸 끌어당기는 거니까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걸로. Today, 오늘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납니다. Every part of civilization, 우리의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문명의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난다라고 해. They,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are connected, 연결되어 있어. 어디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모든 삶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일상생활. 이 알고리즘은 not just 단지 뭐뭐인 것만은 아니야. not just는 단지 뭐뭐인 것만은 아니야. 또 있다는 얘기겠지. 비동사 있고 여기 in이 있다 보면 돼. 단지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랩탑 또는 노트북이라던가 이런 것에만 있는 건 아니야. not just, but, not only, but also 같은 거야.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어떤 가전제품, 여러분의 장난감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행은 커다란 Web of Algorithm이라는 알고리즘의 커다란 망입니다. 알고리즘이 커다랗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리즘이 굉장히 큰 규모로 하나의 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뒤에 그리고 사람들은
turning the switches. 스위치를 turning. 여기서 turn은 돌린다라고 하면 되겠지. here and there. 여기저기서 스위치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문법적으로 잠깐 보면 with라고 하는 요 단어는 뒤쪽에 명사를 쓰고 그 뒤에 형용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건데 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나 ing나 pp라던가 아니면 전치사 구가 다 올 수 있어.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문법적으로만 보는 거야. 우선 turn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돌리는 거야. 돌리다는 타동사지.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네. 목적어 있잖아. 그러니까 능동의 ing야. 문법만 보자. 그럼 구분해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는 명사가 형용사인 채로 또는 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명사가 뭐뭐다 형용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이걸 그냥 그리고로 넘기면서 하나의 문장처럼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어떤 망이라고 볼 수 있고, 알고리즘의 어떤 커다란 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인간들은 여기저기서 스위치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스위치를 돌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 turn on, turn off, 끄고 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을 저축해 놓은 곳이고, 그럼 거기서 돈을 우리가 입력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입금을 할 수도 있고 인출할 수도 있지. 요즘에는 이게 직접 가지 않아도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다면 이렇게 인터넷망이라고 보면 돼. 인터넷. 내가 한국에서 돈을 입금할 수도 있고 일본에서 돈을 인출할 수도 있어. 이러한 모습을 turning the switches 라고 이렇게 쓴 거야. 스위치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이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고 또는 끈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돈을 인출하고 또는 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알고리즘은 schedule flight라고 하는, schedule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을 잡는 거지. 비행 일정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fly the airplanes라고 하는 비행 일정을 잡고 비행기를 운항하기도 한대. 비행기를 날리는 거야. 알고리즘 자체가.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명령어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어떤 명령 체계가 있고, 그래서 비행 일정을 잡아 9시에 한 대, 10시에 한 대. 그래서 그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거야.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아까 이 부분이 있었잖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떤 뭐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뭐 하고 이 시간에 뭐 하고 이 시간에 뭐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진 하나의 틀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지. 알고리즘은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들, 우리가 그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keep records라고 하는 기록 문서를 보관할 수도 있다라고 해.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령 체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만약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멈춘다면, 작동하는 것을 멈춘다면, stop 다음에 ing는 뭐뭐를 멈추는 거고, 투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건데 이건 안 맞아. 내용상 일하는 것 자체를 멈추게 되면 it would be the end of the world. 그것은 세상의 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어떤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as we know it.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다 라는 부분. 이 뒤쪽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이거는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i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world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세상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의 그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알고 있어. 그 모습 그대로의 그 세상이 이제 끝나버릴 거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습의 세상, 이렇게 해석해라.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석하고 내가 좀 달리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그 세상을 알고 있는 모습으로서의 그 세상은 이제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알고리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every life 우리 이 알고리즘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 26번은 설명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해석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아. 피아니스트이고 작곡자이고 빅밴드 리더인 요 사람은 was born 태어났대. 요거 한 사람이야 지금. 그래서 was를 쓴 거다. 1930년 4월 10일 프랑스에 있는 요 지역에서 프랑스의 어떤 칸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하지만 앞에 나와 있었던 여기 비동사하고 여기 동사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지. Spent most of his life in Paris. 대부분의 시간은 파리에서 보냈다라고 해. 대부분의 자신의 삶은 파리에서 보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좀 봐야지 이게 실제로도 학교 시험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그대로 나올 수 있다. 한글로 보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영어로 나오겠지. He began studying classical music as a youth라고 하는 젊었을 때, as a youth는 젊었을 때라고 보면 돼. 젊었을 때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대. 이 begin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ing를 썼는데 우리가 시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좋아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싫어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동사들은 뒤에 ing라던가 아니면 투동사 원형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다 가질 수 있어. 여기는 to study를 써도 문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어. 그는 was introduced to world of jazz by a schoolmate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 introduce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야. 요거는 물론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는 그 schoolmate라고 하는 학교 친구에 의해서 앞에 나와 있었던 재즈의 세계로 소개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introduce라고 하는 거는 소개해 준다라는 거에서 경험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그는 학교 그 친구에 의해서 재즈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훨씬 나은 거야. 이 부분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해봐. introduce는 경험하게 하다. 물론 이 구조에서는 이제 목적어가 없으니까 타동사가 된 거고, 이후에 이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 interested, 관심이 있는이라는 형용사. become 다음에는 형용사를 쓸 수 있고 그 형용사에 관심이 있는이라는 ing를 쓴 거야. 여기다 ing를 쓰게 되면 흥미를 주는 쪽이기 때문에 안 맞아. 얘가 뭔가에 흥미를 주는 게 아니라 흥미를 갖게 된 거. 뒤에 Fats Waller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가장 excellent, 아주 훌륭한 재즈 음악가 중에 한 명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요 주인공은 유명해졌어. 뭐로써? 10대로서. 뒤에 나와 있었던 이 사람이 뭘로 이렇게 유명해졌나 한번 좀 보니까 여기도 그냥 10대 때라고 보는 게 낫겠다. 이 나와 있는 부분 10대로서 유명했다. 10대일 때 앞에 나온 as a youth, as a teenager 뭐뭐로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시간적인 의미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얘는 유명해졌대. 10대 때 유명해졌어. by 뭐 함으로써 뭔가를 탔네. Best Piano Player Prize라고 하는 요 상을 탐으로써, prize는 뭔가를 받다, 얻다잖아. 이러한 상을 받음으로써 10대 때 유명해졌다라고 해. 어디에서? A major contest in France. 프랑스에 있는 아마추어 대회에서 이 상을 받음으로써 10대 때 유명해졌대. 또한 성공한 영화 음악 작곡가였다라고도 해. 문장이 끝나고 뒤에 부연 설명을 쓸 때 분사 쓸 수 있지.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 그리고 썼어. 뭘 썼냐면 음악을 썼어. For more than 100 films라고 하는 100개 이상의 100개가 넘는 영화에 대해서 음악을 썼다라고 해. 작곡을 했다라는 얘기겠지. 이게 write라고 하는 단어, 지금 전체적으로 문장이 다 끝났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나서 분사구문을 쓴 거고, 분사구문을 쓸 때 될 수 있으면 그리고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면은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훌륭한 성공한 successful film 성공한 음악 작곡가였고 그리고 100편이 넘는 그러한 영화에 대해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1975년에 그는 collaborated 협력했어. 누구랑? 플루리스트라고 하는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이지 플룻 연주자인 요 사람과 협력을 해서 뒤에 출판을 했던 것입니다. 음반을 낸가 봐. 뒤에 나와 있는 요것 요 부분을 발매하게 된 거야. 요 음반을. 그리고 이 음반은 he became 잠깐만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여기에 which라고 하는 것은 여기 for 뒤에 있는 어떤 명사를 써야 되는데 지우고 관계대명사를 쓴 거야. 그럼 잠깐 빼고 보자. He became most well known. 그는 가장 잘 알려지게 되었대. 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에 거랑 연결을 시켜보면 이러한 것들을 발매했고 그리고 이것으로 그는 가장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which라고 하는 부분. 앞에 이 for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동시켜도 괜찮지? For which he became most well known 이라는 걸로 써도 큰 무리가 없겠네. He died 2020. 2020년에 죽었고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을 남겼습니다. 요 둘을 마찬가지로 문장이 다 끝났고 부연 설명으로 분사구문을 썼고 live의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ing를 이렇게 써준 거다. 내용적인 것들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 29번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면서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야. 그 내용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모든 첨단 기술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첨단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에 디바이스는 장치 기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첨단 기기들에게도 불구하고 요 첨단 기술 기기라고 하는 어떤 장치라고 하는 것들은 뭐처럼 보이냐면 deny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 뭐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 The need for paper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첨단 기기들에도 불구하고 우선 내용으로 보고 문법은 좀 이따 보자. 종이의 사용은 어디에서? 미국에서의 종이의 사용은 그럼 얘가 주어가 되겠지. 뒤에 has가 동사가 되고 nearly doubled recently 최근에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이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 이 장치들은 점점 많아질 건데 그런데 이 장치들은 사실 보면 지금 너희가 보는 이 화면도 종이가 아닌 디지털화로 되어 있는 화면들을 보고 있는 것들이잖아. 그럼 굳이 종이가 뭐로 필요하겠어? 태블릿 같은 걸로 그냥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이러한 첨단 기기들을 보게 되면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종이의 사용이 최근에 2배나 되었다는 거야. 이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despite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이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 성질의 어떤 구가 올 수 있어. 명사만 올 수도 있고 명사로 뒤에 수식어가 붙는 어떤 구가 올 수도 있겠고 이 despite라고 하는 단어하고 요거는 이렇게 쓸까? 이쪽 in spite of 얘는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고 글자가 조금 이상하니까 좀 깔끔하게 씁시다. despite라고 하는 단어는 in spite of 얘랑 같은 거고 얘는 전치사로 쓰이는 거야. 여기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보통 although와 같은 이러한 접속사가 있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뒤에 전리의 형태, 즉 문장의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을 만든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 전치사, 접속사 얘는 안 되는 걸로.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seem이라는 단어는 뒤에 투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져. 여기 동사는 아까 체크를 했지. 우리는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more paper, 더 많은 종이를 소비하고 있어. 뭐보다? 이전보다도. ever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전보다도 더 많은 종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400하고 100만을 곱해야 되니까 100만, 1000만, 억, 4억 톤이라고 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4억 톤 정도를 소비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growing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의 양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야. 지금은 4억 톤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땡땡 나와 있는 거는 부연 설명이거든. 그러면 예전보다 더 많이 얼만큼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4억 톤 정도 그리고 점점 증가하고 있어 라고 하는 요 두 가지는 부연 설명으로 쓴 거고 그 양이 점점 증가하는 중이다라는 진행의 의미로 growing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썼다라고 보면 된다. paper, 종이는 not the only resource. 여기 not이 붙었고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유일한 어떤 자원은 아닙니다. 어떤 자원? 우리가 are using more of,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 아니래. 더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 요 뒤쪽 문장 한번 보자. We are using,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 더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어. 뭐에? 어떤 명사에. 근데 얘가 앞에 있는 이 resource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야. 지우겠지. 지우면 뭘 써야 돼? 명사를 지었으니까 관계대명사. 그래서 요 that이라고 하는 거. 보통 한정되어적인 어떤 the only와 같은 단어가 있을 때에는 that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조금 정해져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더 많이 사용하는 자원은 종이만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는 의역된 거야. 종이가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유일한 자원은 아닙니다. 더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뒤쪽에 technological advances라고 하는 기술적인 발전은 종종 뭐와 함께 오게 되냐면 뒤에 어떤 약속과 함께 온대.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면서 오는 거야. 어떤 약속? using fewer materials라고 하는 더 적은 이 materials, 어떤 재료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지.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좀 많이 없애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간소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재료를 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온다라고 본 거야. fewer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materials라고 하는 것에 뒤에 s가 이렇게 지금 붙어 있지. 셀 수 있는 거는 few를 쓰고 셀 수 없는 거는 little이라고 하는 것을 써. 뭐 해설지에는 뭐 수반한다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없다. However, 하지만 현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지. 현실은 이래. 어떤 거냐면 they have historically caused. they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얘가 되겠지. 기술적 발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야기시켜 왔대. 뭐를? 더 많은 어떤 물질의 사용, 어떤 더 많은 재료의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기시켜 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존하게 만들어. 뭐에? 더 많은 천연 자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콤마 다음에 ing는 분사로서 쓰이는 거지.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they have historically caused more materials use라는 것까지 문장이 끝나고 뒤에 부연 설명을 쓰기 위해서 분사를 썼고 make는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을 썼어. ing. make라고 하는 단어는 만드는 거잖아. 그럼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이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형용사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dependent를 쓴 거다. 형용사.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요게 일반적인 이론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현실은 오히려 역사적으로 더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료들 다 어디서 가져와야 돼? 자연의 어떤 자원에서 가져와야겠지. 그래서 더 많은 천연 자원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자, 여기는 자, 요거 한번 보자.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하나를 좀 정리를 좀 해줄게. 어떤 거냐면 이쪽에 정리할게. 콤마 다음에 분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게 되거든. 그럼 분사 구문은 부연 설명이잖아. 그럼 이것과 같은 구조로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뭘 쓰냐면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뭐 위치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써. 왜냐면 앞에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럼 관계 대명사를 쓰고 뒤에 동사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접속사를 하나 써주고 보통은 and로 연결되는 게 많이 있어.
그리고 대명사, 주어, 그리고 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 이 부분은 우리가 부연 설명이라고 했지. 부연 설명을 관계사도 할 수 있고 접속사로 넘겨서 문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그럼 이쪽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보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었지. 이러한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의존하게 만든 거니까 여기에 콤마 메이킹이라고 하는 요 구조를 우리가 조금 바꿔보면 콤마 쓰고 OH 쓰고 which는 앞 내용이 되겠지. 앞 내용은 하나의 내용이니까 단수로 받고 makes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콤마 쓰고 and 쓰고 이러한 내용은 it make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전 세계는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대. stuf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는 것이라는 건데 이건 뭐 물건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stuff는 그냥 것이야, 것.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뭐보다 여기에 it은 여기 word가 되겠지. 세상이 지금까지 소비해 온 것보다도 ever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의미로 조금 쓰인 것 같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다면 완료형으로 가는 게 구조상 조금 더 적당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than it ever has 다음에 consumed 이렇게 할 거야. it ever has consumed 뒤에 뭔가가 있었겠지. 어떤 뭐 스토프와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까지 소비해 온 것보다도 지금 더 많은 어떤 그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완료형의 have pp 형태에서 have라는 것만 이렇게 딸랑 써준 거야. 왜냐면 소비하다라는 consume이라는 단어는 이미 나와 있고 내용상 겹치기 때문에 굳이 안 썼다는 거지. We used 27 times라고 하는 이건 배수가 되겠지. 우리는 27배나 더 많은 그런 산업 minerals 어떤 광물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 산업 광물이다라고 하는 이 광물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앞에 나와 있던 자연에서 가져오는 거겠지. 천연자원. 예를 들면 금, 그리고 구리, 그리고 희귀한 어떤 금속들 이런 거와 같은 금속 그 산업의 어떤 광물들을 27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뭐보다 we did just over a century ago 우리가 한 세기가 넘는 그 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여기는 지금 ago라고 하는 명확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료형을 쓰면 안 돼. 안 된다. We have 안 돼 이건. 여기는 과거로 써야 돼.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었던 여기 use라고 하는 요 단어를 지금 그대로 받아간 거지. 이걸 우리가 대동사라고 보고 대동사는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로 받을 거고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는 do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 우리는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 더 많은 자원들도 사용합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체로 본 거고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뒤로 좀 붙이면 되겠지. 위치를 좀 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Much of that 그것들 중에 많은 그것은 is due to 뭐 때문인 거냐면 our high-tech lifestyle이라고 하는 우리의 첨단 기술 생활 방식 때문인 것입니다.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었던 더 많은 자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주면 되겠고 그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이라는 걸로 뒤쪽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29번은 이 정도로 봅시다. 30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주체적인 삶을 좀 살자 라는 내용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야. Do you sometimes feel 여러분은 가끔 느끼십니까? 뭐처럼 you don't love your life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
여기서 좀 이상한 문법이 하나 좀 생겼지. like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거든. 전치사 뒤에 문장의 형태가 오는 거는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봐. 왜냐면 문장 형태가 나오려면 앞쪽에 이제 완전한 문장 같은 것이 나오려면 접속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이 feel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것이 like를 써서 뭐뭐처럼 느끼다라고 할 때 요 like가 그 접속사 대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봐. 그래서 like라는 전치사 뒤에 문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여기다 that을 쓰진 않아. 그냥 like 자체가 접속사 대세 역할을 하기도 해. 그래서 여기서 like는 잘 쓴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물어본 거는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까? 자신의 삶에 좀 만족하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뭐 like 예를 들면은 deep inside 아주 깊숙한 곳에서 something is missing 무언가가 좀 빠져 있는 듯한 뭔가 좀 잃어버린 듯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냐라는 거야. mis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miss라고 하는 거네. miss는 뭔가를 놓치는 거니까 목적 없어서 ed를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지. 이건 우리가 ingpp라고 하는 걸 너무 능동수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타동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단어야. 자, 그러면은 잠시만. 아이고. 요걸 한번 좀 봅시다. 사전에서 mis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찾아보자고. 요 단어를 찾으면 얘가 없어진, 실종된이라는 단어야. 이게 단어. 뭔가 빠져있는 불명된 단어인 거야. 그럼 mist는 있나? 이렇게 한번 검색해볼까? mist, 놓친, 손실된. 나와 있지만 이게 영국식이라고 나와 있고 단순한 어떤 과거로만 이렇게 나와있지. 영영사전에서 보면은 simple past tense라고 하는 이렇게 또는 past participle of miss의 과거형이나 miss의 pp 형태다 이렇게만 나와있어. missing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얘는 여기서는 영영사전에 의미가 나와 있지. 그러니까 mist라는 거는 단어 자체로서의 존재하진 않는다라고 보고 missing은 단어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던 요 문장에서 missing은 단어로 봐야 돼. 이걸 능동수동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야. 뭔가 빠져 있는 정도의 단어로. 뭔가 빠진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That's because 그건 왜냐하면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live라는 단어가 뒤에 목적을 가질 수 있어. 삶을 살다. 누구의 삶?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고 becaus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that라는 단어 뒤에 because를 쓰기도 하고 why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하거든. because는 원인이니까 뒤에 이유를 나타내는 원인이 올 거고 why는 뒤에 결과가 오게 돼. 여기는 결과가 아니지. 왜 그러냐? 원인을 보는 거니까 because를 쓴 거야. We allow other people.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allow 목적어 투동사 원형 뭐뭐 하게 하지. 영향을 미치게 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야. We are trying to meet their expectations. 그리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 기준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try라고 하는 단어 뒤에 투동사원형을 썼는데 try 다음에 투동사원형은 노력하는 거고 ing는 일시적인 부분이지. 여기에다가 meeting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면 여기는 맞지 않아. 문맥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계속 신경을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인 의미로 투동사원을 쓰는 게 맞다. 이 문맥적으로. 그들의 기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 있겠지. 그 기대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social pressure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겠고, 그러면 사회적인 압박감에서 이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 정치, 경제 이게 아니야. social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로 봐줘야 돼.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는 압박감, 이런 압박감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지. We are all impacted. 우리 모두는 영향을 받고 있어.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이 social pressure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차리도 못한 채 우리는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이런 압박감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그것에 자꾸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뒤에 deceive라고 하는 거는 뭐 현혹시키다 또는 속이다 이런 의미로 사회적인 압박감이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인 압박감에 우리가 자꾸 순응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 Before we realize,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losing ownership of our lives, 우리의 삶에 owne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잖아. 소유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는 end up envying,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버려. 뭐를? How other people live,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지. 자, 의미를 한번 보자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부러워하게 돼. 그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 나의 삶에 대한 자존감이라던가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이 다른 쪽에다가 자꾸 기준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일은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될 거야. 알아차리게 될 거야. 조금만 더 지나면,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럼 내 삶을 다시 찾아가야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건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기도 전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지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end up ing라고 하는 구조로 쓰여서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뭐뭐로 끝나다. 말로 하는 것들도 다 써야 된다.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뭐뭐로 끝나다. 그러면 우리는 can only see, 이렇게 지금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단지 볼 수밖에 없어. greener grass라고 하는 더 푸르른 그러한 풀들, 어떤 잔디들, 더 푸른 잔디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뭔데? 요게 the greener grass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은 모습, 이것만 볼 수 있다는 거지. 즉 ours is never good enough.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실은 보면 our grass가 되겠지. Our grass is never good enough라고 하는 우리의 잔디는 결코 충분히 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잔디가 훨씬 더 좋고 타인의 삶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ours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조금 더 풀어 쓴다면 ours는 our life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 우리의 삶은 결코 충분히 더 좋지 못하게 된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건 지금 계속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점 그대로 둘 거야? 안 되지. 해결해야겠지.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해결하는 건 이미 나왔잖아.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겠지. 그러면 to regain that passion for the life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얻고 싶다면 you must recover control of your choices, 여러분의 선택의 통제력을 복구를 해야지. 그러면 될 수 있어.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할 때 그 통제를 누가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지.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뭐 하라고 했어? 그건 아니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었잖아. 소유권 자체를. 근데 이거 다시 회복해야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to 동사 원형이 첫 문장에 나오고 첫머리에 콤마를 찍게 되면 부연 설명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야. No one but yourself. but 이라고 하는 것은 except의 개념으로 보면 돼. 뭐뭐를 제외하고. 여러분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는 거야. no가 붙으면
어떤 명사도 아니다. 어느 누구도 can choose, 선택할 수 없어. How you live,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을. 하지만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럼 첫 번째 단계를 알려줄게. 첫 번째 단계는 to getting rid of expectations이라고 하는 우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없애야 돼. 이러한 기대들을 없앨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이거야. To treat yourself kindly. 여러분 자신을 좀 친절하게 대하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춰놓고 아 못했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말고 좀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야.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단계야. 그럼 단계는 어디로 가는 단계겠지. 요 to가 전치사거든. 그래서 ing를 써야 된다. 주어, 개수 맞춘 거고. 뒤에 나와 있는 You can't truly love other people. 여러분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만약 여러분이 don't love yourself first,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When we accept who we are. 이런 것들 who 쓰고 주어 쓰고 비동사 쓰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주어가 누구인지 좋은 해석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주어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내가 다 알려줬네. 이렇게 됐지. 주어가 누구인지 또는 주어의 존재라고 해석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인지 나쁘지 않네. 여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보자. 주어의 모습. 요걸 얘기하려다가 자꾸 말이 꼬였어. 주어의 모습. 주어는 누구이다. 그러니까 주어는 주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모습을 쓸 때 단어를 하나 집어넣는 거야. 요 주어의 시간. 언제 모습. Who we are. 현재 모습. Who we were. 과거 모습. Who we will be. 미래의 모습. 이렇게. 우리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There is no room,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뭐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대한 여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거겠지. 자, 이렇게 해서 30번이 나와 있었다.